네. 자, 컴퍼니백 브리핑의 메인 메뉴.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의 공시 분석인데요. 오늘은 사조. 네. 사조그룹의 이야기. 그 사조그룹이 하여튼 사조그룹과 사조그룹 오너 측과 뭐 이렇게 소액 소수주주들하고 소액주주들하고 분쟁이 붙은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감사 선임을 이쪽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뽑고 싶다. 우리는 이 사람을 뽑고 싶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걸 둘러싸고 이 감사 선임하고 최근에 이제 3% 룰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도 감사 선임할 때는 3%만 있다고 가정해라.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습니다. 3%까지만 가능하다. 네, 그거를 사조그룹이 어떻게 피해갔는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저 하여튼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사조 산업이 지금 그 주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현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 9월달에 주총은 끝났어요. 네. 9월달에 주총은 끝났고 그때 소액 주주들하고 대주주 간에 이제 이사 선임을 놓고 표대결해서 소액 주주 쪽이 졌고, 네. 근데 그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총 과정에서 개정상법에 그 이사 분리 선출 3% 룰이 그 주진우 회장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죠.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번 그 지난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네. 다뤄졌고 아직도 그 사조 산업의 소액 주주들이 계속해서 그 소액 주주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사조 쪽에서도 지금 태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하고 좀 대화를 앞으로 좀 더 하겠다는 그런 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뭐 사건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업 오너 리스크 때문에 우리 주가나 어떤 기업 가치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뭐 우리 대표적으로 남양유업 우리 이제 홍원식 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오너 리스크의 이제 대표 격인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사조에서 남양의 스멜이 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런저런 그 사건으로 보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조의 주진우 회장님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남양의 홍 회장님하고 비교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고 아주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양의 홍 회장님의 스멜이 난다는 거 일각의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하는 이야기고 사조하고 남양을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조가 훨씬 낫습니다. 낫고 지금 그 우리 그 소액 주주들에 대한 그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그 혹시 주진우 회장님이 이 방송을 보셔도 불쾌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주주들하고 같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괜히 뭐 스멜 같은 그런 용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조 산업은 그 사조 그룹의 그 사실상 지주회사죠. 우리 잘 아는 뭐 그 참치잡이 원양어 쓴 참치잡이도 하고 그 참치캔 만드는 그 사조 참치캔 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양업 참치는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진짜 참치 그 일본에다 수출을 합니다. 그냥 일본에. 그리고 우리 가다랑어라고 그 좀 그렇게 뭐 그걸 가짜 참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가짜 참치는 아니고 그것도 범 참치입니다. 폭넓게 보면 참치인데 우리는 이제 좀 민감해요. 민감해서 그게 이제 참치 캔 만드는데 주로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가다랑어는 가짜 참치네 어쩌네 이야기하는데 먹어보면 웬만한 미식가 아니면 똑같습니다. 그 이제 참치 캔 가다랑어는 대부분 이제 참치 캔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지배 구조를 보면 이제 주진우 회장이 오너 2세고
그 아들인 그 주지홍 부사장이 3세인데 네. 이 주지홍 부사장이 사조 시스템즈라고 하는 비상장 법인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조 시스템즈가 사조 산업을 지배를 하고 사조 산업 밑에 사조 계열사들이 줄줄이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 주지홍 부사장 쪽으로 경영권이 어느 정도 지금 승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사조산업 위에 사조 시스템즈가 있다고요? 예. 그 사조 시스템즈를 주지용 부사장이 거의 40% 정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면 에버랜드네요. 사조 시스템즈. 예. 아버지 그 주진우 회장 지분율은 뭐 한 1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즈가 지주회사격인 사조 산업을 지배하는데 이 시스템즈가 뭐 주지용 부사장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거의 경영권 승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총은 뭐 한 2,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 한 537위 정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조 산업 관련된 어떤 매체 보도나 이런 걸 보고 한 4번 정도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왜 놀랐냐면 작년 초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그 사조 산업 관련된 사조 그룹 관련된 자료를 냈는데 설 추석이나 명절 때 사조 그룹이 그 사조 명절 선물 세트 있지 않습니까? 참치 캔하고 뭐 이런 것들 부속물들 들어가는 거 이거를 사조 그룹의 계열사 그 임직원들한테 팔라고 강매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급은 뭐 한 1억 원, 그리고 부장급들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과장급들은 2천만 원어치를 할당받아서 떠안아가지고 그거 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회장 그 직속의 경영관리팀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룹 웨어에 그걸 다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에 시달리던 그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2018년에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공정위에 가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설 때 뭐 한 100몇십억, 그 다음에 뭐 추석 때 한 100몇십억 해가지고 이거를 그 2012년부터 18년까지 총 한 1,500억 원어치를 직원들이 팔러 다닌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 완수가 됐는데 사실 그 직원들이 다 저 뭐 제대로 팔았겠습니까? 다 지인들 친인척들한테 다 가고 일부는 아마 사조 직원들 안방에 들어가면 사조 캔이 아마 한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거 옛날에 많았잖아요. 뭐 자동차 회사도 차 이렇게 할당받고 제가 아는 옛날 대우전자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대우전자 우리 홍보팀장은 대우전자 홍보팀장 때려치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현대차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현대차 샀다고 그렇게 타고 싶었는데 대우전자 홍보팀장 하니까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폰을 사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신문사도요. 저도 뭐 신문사 다녔지만 이게 다 신문사 다녔잖아요. 신문사도 신문 구독 캠페인 하잖아요. 그러면 지인들한테 부탁도 하지만 다 출입처 떠앵기잖아요. 출입처 많이 떠앵기면 신문 판매 구독 거기 캠페인 왕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부상도 이렇게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자기가 만드는 신문이 뭐 읽을 거리도 풍부하고 뭐 48면 뭐 56면씩 발행하면 그래 떳떳하게 그 권유를 할 수 있어요. 맨날 16면 찍고 거기 저 토요일도 수시로 그 빵꾸 내는 신문을 갖다가 친구한테 그 팔라고 하면 얼마나 좀 미안합니까? 다 그런 거 다 겪었는데 저는 야 이게 아직도 그 옛날 일인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이런 사조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게 처음 시작해서 3프로TV만 자꾸 보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저도 몰래 슈카월드 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슈카월드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올해 9월 달에 그 이사 선임을 놓고 소액 주주하고 일반 대주주 간에 그 이사 선임 표대길이 벌어졌는데 주총 열리기 한 달쯤 전에
그 주진우 회장이 자기 지분을 다 3%씩 쪼개가지고 지인들한테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그 임시주총 안건을 보니까 1호 안건을 정관 개정으로 딱 올려가지고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모두 사회이사로 한다. 그게 완전히 그 킬링 포인트였거든요. 그 신의 한 수인데. 물론 저는 그 사조 그룹의 두뇌에서 나왔다고 보진 않습니다. 뒤에 로펌이 이 머리를 써가지고 로펌의 컨설팅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간 거죠. 네. 그거 보고 두 번째로 놀랬고 세 번째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예. 참치캔 점유율이 동원 F&B가 80%더라고요. 그래서 사조가 20%밖에 안 된다. 저는 한 50대 5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참치캔 점유율을 보고 한번 세 번째 놀랬고 네 번째는 최근 기사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그 ESG 평가를 했는데 네. 사조 산업이 작년에 거의 그 낙제점 D를 받았는데 1년 만에 그 B 플러스 D에서 일약 B 플러스로 B뿔로 올라왔는데 네. 개별 평가 항목 중에서 지배구조 등급 평가가 있어요. 거기서 A 등급을 받았어요. 사조가. 그래서 사조 산업이 예. 그래서 왜 A 등급이 나왔나 보니까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전원 사회이사로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사조 산업이 밝혔더라고요. 아마 사조 산업이 보도 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사회 내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한 것은 소액 주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지배구조를 굉장히 좋게 개선시킨 걸로 평가받아가지고 빗불 등급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이따 얘기해 주실 겁니까? 나도 궁금한데.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참을게요. 예. 사조 산업에 이사 8명 중에서 사회이사는 3명뿐입니다. 네. 진짜 ESG 지배구조 등급 A 또는 A뿔을 받으려고 하면 사회이사가 과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이사들이 과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가 6명이면 사회이사들이 4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사회이사가 과반이 안 돼요. 8명 중에 사회이사 3명, 4명이 사내이사, 1명이 기타 비상무이사 이런 구조에서 지배구조 A 등급을 받았다는 게 좀 사실은 좀 믿기지가 않는데 사회이사 3명 중에서 2명이 전직 사조그룹 임원 출신들입니다. 1명은 농수산식품부 차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한국 기업 지배구조연구원 이거 한국거래소 안에 그 부속 네. 물러 있는 그 기관 맞죠? 이 가끔씩 헛발질을 하는 기관인데 네. 이거 네.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조 산업이 앞으로 잘할 거라고는 보이지만 네. 이걸 저 같으면 보도자료 뿌리고 뭐 우리가 이런 거 인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사진 구성에 이런데 뭘 지배구조 A 등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 화면에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사조 산업의 지금 주가 추이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고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제일 왼쪽이 그 2017년이거든요. 네. 2017년 그 중반부터 계속 주가가 뭐 사실은 우하향 하염없이 가다가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그래도 약간 주춤주춤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아마 제 생각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분석은 하지는 못했는데 소액 주주 운동 벌어지고 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뭐 임시주총에서 우리 그 소액 주주들이 뭐 패하고 이런 와중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9월 임시주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9월 임시주총에 발단이 된 것은
그 대주주 쪽하고 우리 소액 주주들 간의 그 분쟁의 발단이 골프장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 사조 산업에 골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캐슬렉스 서울하고 캐슬렉스 제주 2개가 있는데 네. 캐슬렉스 서울은 사조 산업이 대주주입니다. 근데 캐슬렉스 제주는 제주는 그 주지용 부사장이 대주주예요. 네. 그런데 서울이 제주를 흡수 합병하는데 두 골프장이 재무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다 자본 잠식 상태인데 그러면 서울이 제주를 합병하게 되면 이 부실한 골프장 2개를 합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의 부실을 서울이 떠나주게 되는 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지용 부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주 지분을 그냥 넘겨주고 합병사에 이제 지분을 받게 되는데 이 캐슬렉스 서울이 재무 구조는 뭐 자본 잠식일지언정 거기가 땅이 아주 비싼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 골프장 땅이. 네. 그래서 뭐 일설에 따지면 그 시가 평가를 하면 한 최소 2조 이상 그 한 3조 정도 가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부실을 합병을 통해서 그냥 서울로 이전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제주 지분을 털어버리고 합병사 지분으로 보상을 받는데 네. 합병사의 한 15% 정도 주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조 산업에 이어서 뭐 그 다음 이제 한 2대 주주가 되나요? 아니면 2대 3대 주주가 되니까 그 일반 주주들은 이게 굉장히 마뜩차는 거죠. 예. 이게 결국은 사조 산업에게 어떤 부실이 넘어오는 그런 그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주주 쪽하고 싸우던 와중에 로펌을 고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소액주주 운동이 들어가니까 주진우 회장 쪽에서 이 합병을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네. 이 합병을 취소를 시키고 이제 우리 소액주주들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관행으로 인해서 사조 산업이 저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제대로 한번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보자. 그래서 임시주총을 요구를 해서 9월 달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는데 임시주총 딱 한 달 임시주총 열리기 딱 한 달 전에 주진우 그 회장이 공시를 냅니다. 자기 지분에 변동이 있다. 자기 지분에 변동이 있다라고 공시를 내는데 주진우 회장이 가진 지분이 지금 그림이 원활치 않아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진우 회장이 가진 지분이 저 그림이 아니니까 그냥 그림 쓰지 마세요. 저 그림 아닙니다. 지금 그림 이게 지금 노트북이 지금 굉장히 원활치가 않습니다. 네. 주진우 회장이 14%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3%를 떼내서 지인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또 3%를 떼내서 지인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3% 덩어리를 2개를 떼내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주식 대여를 해주면 주식을 대여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 주식 대여라고 하는 것은 그 민법상에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쌀이 없어서 예. 친구한테서 쌀 2가마니를 이렇게 빌리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쌀 2가마니를 빌려오면 이 쌀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 2가마니를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난 갚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쌀 2가마니를 왜 빌려왔겠어요? 그 안방에 넣어놓고 이쁘다 이쁘다 하려고 빌려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 저기 씻어서 밥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예쁘다 하려고. 그러니까 처분을 해서 먹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약속한 기일에 한 달 뒤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쌀을 똑같은 양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주식 대차도 이런 민법상의 소비 대차로 보기 때문에 예. 권리와 주식 대차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완전히 빌린 사람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의결권을 빌린 사람이 갖게 되고 예. 배당권도 빌린 사람이 갖게 됩니다. 예. 모든 권리가 다 소유자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다만 빌려준 사람이 야 이거 배당까지 네가 먹는 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 하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배당은 갖고 가시오. 그러면서 그냥 약정상 개인 약정상 그냥 배당을 받아서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약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주게 되고 만약에 뭐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그래서 그 뭐 주식 대차를 하게 되면 뭐 법적인 권리는 뭐 빌린 사람이 갖고 경제적인 권리는 빌려준 사람이 갖는다인데 그게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이건 경제적이건 무조건 빌려간 사람 다 거다. 빌려간 사람이 다 갔는데 그래서 주식대차는 그렇게 합리적인데 왜 서로- 주택대차는 재산세를 집주인이 내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주식 대차의 모든 법적 경제적 권리는 전부 다 네. 그 빌린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갖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대여를 해줬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왜 대여를 해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개정상법이 올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개정상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옛날 상법에서는 자, 우리나라가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네. 그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사회 안에. 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뭐 인사평가위원회도 있고 뭐 무슨 위원회도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그 경영진을 실제로 견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 감사위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사는 모든 이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이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내 이사가 있고 사회 이사가 있고 기타 비상무 이사가 있어요. 네. 사내 이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이사는 그 밖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상근하지 않고 그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 예. 우리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사회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비상무 이사는 요게 좀 애매한데 뭐 특별한 뭐 요건이 세게 어떤 사회 이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대주주 네. 친인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뭐 이 회사하고 어떤 거래 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기타 비상무 이사는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없어요. 웬만하면 누구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하고 가까운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계열사들의 기타 비상무 이사를 보면 지주회사의 임원들이 계열사의 기타 비상무 이사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군요. 누구나. 예, 그러니까 완전 누구나는 아니지만 굉장히 프리하게 선임할 수 있는 게 기타 비상무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그 위원을 감사위원이라고 하는데 감사위원은 사내 이사도 할 수 있고 사회 이사도 할 수 있고 기타 비상무 이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단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회 이사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만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옛날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예를 들어서 안승찬 프로를 삼성전자의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한다.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일단 하면 네. 자 일단은 안승찬을 그 우리 회사의 그 이사 중에서도 사회 이사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주청해서 투표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는 의결권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주주도 의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회사의 의지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안승찬이 사회이사로 먼저 선임되고 그 다음 절차로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또 투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요때 의결권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진우가 10%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네. 3%까지만. 네. 김수원이 20%를 갖고 있어도 3%까지만. 예. 그러니까 네. 대주주와 그 일가 지분이 보통 그렇게 제한을 받아버리면 대주주와 그 일가들 지분이 한 20% 언더로 떨어집니다. 예. 그 대신에 소액 주주들은 뭐 잔챙이 지분들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제한을 안 받으니까 네. 소액 주주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35% 40%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소액 주주들이 뭉치면 적어도 개별 3% 개별 주주 3%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소액 주주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구상법에서는 어차피 그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뽑은 이사를 놓고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를 투표를 하니까 네. 소액 주주들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부결시키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후보가 또 나오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네. 우산도 받고 선물 여러 개 받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하.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에이 그러면서 네. 그냥 가결시켜 주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전부 감사위원들이 전부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개정상법에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감사위원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분리 선출을 하자. 기존 그 이사를 뽑는 것과는 다르게 분리 선출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승찬을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결권 제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조건이 두 단계를 달라지고. 안 거쳐요. 아, 이사로 먼저 뽑는 투표를 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로 먼저 뽑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 제한을 해서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만들어도 좋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이 안승찬이가 적합합니까 하면서 우리 대주주들은 3% 개별적으로 3%까지만 그 의결권을 네. 대주주뿐만 아니라 3%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모두 3%. 3%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지분율 측면에서 유리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후보는 누가 정해요? 자, 회사 쪽에서 만약에 회사 쪽에서 안승찬을 내세웠다. 예. 근데 소액 주주 쪽에서 아니야 안승찬은 아니지 그러면서 2%. 이진우가 제대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그러면 소액 주주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이진우를 넣으면 두 명을 놓고 표대결이 싶어하는 벌어지는 거군요. 겁니다. 소액 주주가 추천하면 그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소액 주주가 추천을 하면 그 대주주 쪽하고 소액 주주도 이제 저 이사회 그 주주 제한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당한 주주 제한을 회사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그 이사 추천 제한 그거를 이사회 내에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소액 주주들은 평생 이런 그 룰이 있어나 마나죠. 그러면 안승찬, 이진우, 김수헌 이 세 후보 중에 각각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던져서 그 대신 대주주는 3%밖에 안 되고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 그 순차적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적합합니까? 안승찬인데 yes or no, 안승찬이 yes 그냥 or no. 거기서 돼버렸어. 그냥 네. 지지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이진우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되고. 안승찬이 나가리 되고 이진우 해서 이진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표대결 야 그냥 그 더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하자 그냥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딱 정해가지고 예. 순차적으로 투표를 해서 할 것이냐. 과반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안승찬이 먼저 돼버리면 예. 이진우는 그냥 울면서 집에 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표대결 형식으로 갈 거냐 그런 것도 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대주주한테 유리한. 내가 대주주라면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한 주씩 사 주식. 그런 다음에 소액 주주를 다 200명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 친구 중에 한 명씩 다 200명을 후보로 보내. 네. 그러면 내가 대표이사가 꽂은 사람 한 명. 네. 소액 주주가 한 사람은 200명. 네. 그럼 201명을 두고 투표를 하면 나머지는 분산될 것이고 내 거는 여기다 몰아주면 되니까 그럴 때 그냥 1등 하는 사람으로 합시다 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론적으로 뭐 가능할 나쁜 수도. 생각만 들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왜 주진우 회장이 네. 자기 지분을 쪼갰느냐. 3%씩 덩어리로 떼가지고 지인들한테 대여를 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타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는 게 낫겠습니까? 잘 판단이 안 되죠. 예.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면 개별 주주들에 대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자 아까 감사위원은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도 될 수 있고 기타 비상무이사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내이사나 기타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을 그 선임을 하려고 하면 예. 사내이사나 기타 비상무이사는 회사 쪽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죠. 네. 그래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지분을 뭉쳐서 합산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규제가 또 한 번 생기네요. 예. 사회이사는 개별 3% 제한. 근데 사내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를 감사위원을 시키려고 하면 네. 이 사람들은 사내이사는 당연히 회사 임원이니까 회장 저기 대주주에 가깝고 기타 비상무이사도 가까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엄격하게 요럴 때는 대주주하고 요 특수관계인들 지분을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3%만 3%까지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한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주주 제안을 할 때는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보다는 그렇죠. 기타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죠. 사조 산업의 그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 비상무이사 겸 그 감사위원 후보로 딱 제안을 딱 하니까 예. 사조 산업에서 주총 의안 제1호를 정관 개정안으로 딱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예. 감사위원회 구성은 모두 사회이사로만 한다. 이거를 딱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 의안 1호를 정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의안 2호에 가가지고 사회이사 후보 감사위원 그걸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 사내 감사위원은 다 사회이사로만 한다. 그러면 대주주들 각각이 다 3%씩 3%는 쓸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분율에서 소액주주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리하니까 네.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위원 하게 되면 자기들은 대주주 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56%인데 이 56%가 3%로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엄청나게 이제 타격이 오니까 딱 이래가지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3-3-3으로. 의안 1호를 정관 개정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의안 2호에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사회이사 감사위원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서 정관 네. 개정안이 네. 통과됐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관 개정안은 주총 특별 결의안이기 때문에 네. 주총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주진우 회장 쪽이 56%거든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28%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죠. 쉽지 우리 않죠. 이 28%가 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버리고 연이어서 의안 1안 2안에서 그냥 우리 소액주주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외이사로만 감사를 하는 걸로 싹 바꾼 다음에 그래서 각각의 3%를 다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아빠도 3%, 엄마도 내 3%. 3%도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내 3%도 3%씩 쪼개서 빌려줘서 그렇죠. 너도 3%, 너도 3%, 너도 그렇죠. 3% 예. 이렇게 한 거네요. 예. 그래서 3%가 문제야. 소액주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정상법을 만든 그 취지를 완전히 이게 빗나갔는데요? 사조 산업이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조산업 대표도 부르고 그때 이제 전문 경영인 부르고 네. 국무조정실장 불러서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예. 이게 만약에 나중에 상법이 또 개정되게 되면 아예 그냥 어떤 상황에서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다 통합 3%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그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네. 이번 개정상법도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예. 그 여러 가지 다른 당의 반대라든지 뭐 어떤 재계의 반발에 부닥쳐서 그거를 못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법적 검토를 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3%씩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친구들 보고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네. 막을 방법이 막을 방법이 없죠.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즉 그럼 사회이사로 감사위원을 뽑는 거 아니라 그 아까 뭐였죠? 그 상무이사? 그거는 그냥 민법상의 기타 그 주식 비상무이사, 대차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라도 친구한테 의결권 그렇죠. 친구에게 주식을 대차해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도 못 막겠네요. 못 막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조 산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못 막습니다. 그게 뭐 사돈의 8촌 이내한테는 뭐 주식 대여를 하면 안 된다. 네. 가까운 친구한테는 주식 대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못 막.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구멍이 생긴 건데. 대여한 걸 또 대여할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아닌가요? 그거는? 대여를 한 거를 또 대여요? 그 주식에 대한 그 처분권, 그 소유권 자체가 대여자한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컨셉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뭐 사조 산업에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지금 본인들이 또 지금 ESG에서 지금 D 등급에서 그 삐뿔 됐다고 보도 자료를 뿌리고 한 거 보니까 예.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 뭐 제가 여기 와서 저 이사회 구성을 좀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좀 11월 달에 IR도 좀 하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 적극적으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좀 지금 많이 떨어진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합심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걸고 있고 당연히 뭐 그렇게 변해야죠. 왜 남양하고 비교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약간 이게 헷갈리는 게 지금 이렇게 그 지배구조 평가도 좋게 받았다는 이유가 감사들을 다 사회이사로 구성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비상무이사 누구든 할 수 있는 감사로 한 게 아니고 누구든 할 수 있으면 친구가 올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후배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아니면 특수관계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회이사로 구성한 게 잘한 짓이다. 그거 한 건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이사로 후보를 올리면 대주주가 표를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조산업이 사회이사로만 감사위원을 구성하기로 그 주총 정관 개정을 한 이유는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것은 뭐 ESG의 뭐 지배구조 개선 목적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주총에서 이기는 그 당시에 사조산업은 어떻게 하든 주총에서 단 한 자리 그 감사위원 한 자리 주면 어떻습니까? 무슨 사실 감사위원 한 사람 소액 주주들 쪽에 주주 한 사람 들어가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활동 못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이사회 현실상. 그런데 그 한 자리도 안 주겠다고 지분 쪼개기를 하고 그 뭐지 정관 개정안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럼 주진우 회장 나이스 샷 잘했어요. 그 다음에 주총에서 이겼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좀 소액 주주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같이 그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야, 이 3% 룰 한테 날렸는데 이게 좀 구멍이 많네요. 생각보다 3% 룰. 사내 이사를 꽂는 건 안 된다고 하셨죠? 감사위원회? 사내 이사를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가는 거는 사내 이사, 사회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구성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 이사로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사내나 이사 분리 선출을 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출을 할 때는 사회 이사 분리 선출하고 사내 이사 분리 선출 때 의결권 제한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개별 3% 제한이냐 합산 3% 제한이냐. 그럼 감사위원회는 왜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꽂으라고 해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제한이 없으면 그냥 사내 이사들로만 다 구성되면 뭐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 판이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는 사회 이사들이 많은 문제가 있네. 문제 있는데 어떻게 법을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문제가 있네. 그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 케이스를 그 사조에서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정확하게.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나요? 3%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3% 그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 나라도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그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뚫었는지 좀. 알겠습니다. 할 게 많네. 방송 말고 할 게 많네요.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